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이제 우리 6월 시장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이번 하반기에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가 강세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에 FMC에 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F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재 지금으로서는 인사 가능성이 다소 더 올라온 상황인데요. 정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노동 데이터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이 전반적인 투심이 좀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주들 그간 이어오던 상승 랠리,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제 6월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면 좋을지,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는 저희와 함께 이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양시장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 코스피 장 초반부터 이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0.26% 하락하면서 2,57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548억 원, 12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는 0.17% 상승하면서 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도형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584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349억 원, 206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6월의 첫 번째 날부터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참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 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태양광 부품에도 들어가는 소재인지라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강력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본격적인 방송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6월의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이 시장에 대해서 그때 돌파가 됐었거든요.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제가 약하다. 근데 이게 약한데 강해요. 왜 강하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창용 흥국은행 총재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일본은 막 전 세계에서 돈을 막 밀어넣고 막 더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성장으로 들어갔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잠재 성장률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만 지금 몰려있는 우리나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화요일 날에도 시장 급락 없었고요. 수요일 날도 급락이 없었어요. 이거 되게 강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강한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또 보여주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엔비디아 이슈가 나오면서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게 코스피가 3%, 4% 폭등하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박스권장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왔죠. 그리고 화요일 날에 공개 방송 저녁에서도 이거 시장은 박스권으로 맞으니까 이거 흘러내릴 거다. 근데 흘러내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폭락하고 쭉쭉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박스권으로 가둬지게 되면 테마주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IT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데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유럽 시장 어제 볼게요. 한번 유럽 시장 어떻게 됐는지.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얘기한 대로 되고 있죠. 시장은 박스권이고 자, 유럽 시장은 드디어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일단은 미국 시장도 강하게 세게 올라가기에는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그렇다고 시장이 뭐 폭락한다?
그런 생각은 그냥 꿈에서도 하지 마세요. 시장 폭락 나온다, 뭐 급락한다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그런 이제 허상이고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살살살살 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살살 밀릴 때에서 우리가 가장 화가 나고 열받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미국 시장 1% 빠지는데 우리나라 3% 빠지고 미국 시장 0.5% 빠지는데 우리나라 2% 빠지고 코스피가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또 그럴까 봐 여러분이 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요.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린다? 아직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간을 두고 이제 뭐 5일선 깨고 그다음에 내리고 한 번 또 때리고 반등주를 척하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해서 슬슬슬슬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막 폭락 나오고 차라리 폭락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IT 좀 싸게 사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를 싸게 할 수 있는 왜냐면 IT가 지금 개인들이 다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고생합니다. 이것도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략은 박스권 매매 장세인데 일단 유럽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도 여기서 치고 날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도 또 들어보면은 또 경기 침체 우려래요. 그러니까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계속 뒤집는 거예요 계속. 또 한 며칠 지나면은 경기 또 뭐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고 또 올리겠죠. 그러다 또 며칠 지나면 또 안 좋아진다는 얘기 또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딱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놀라지 말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박스권으로 뭐 조정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조정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시장도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돌파를 했기는 했지만 돌파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프고 그래서 밀린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살살살살 밀리면은 뭐 뻔합니다. IT 부품주들 지금 보면 죄다 떨어져요. 왜냐면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IT주들은 좀 밀린다 생각하면 되고요. 밀리면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은 기다렸다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밀릴 때에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오늘도 보면 자동차 부품주하고요. 엔터주하고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로봇 이쪽하고 그다음에 아직 사료주는 약하지만 그러니까 이슈와 재료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테마에서는 매매가 유리한데 재료랑 뉴스를 머금고 있는 애들이 뉴스가 탁 나오면 급등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폐역 종목으로 비철금속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위치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지금 철강 섹터들도 그동안 올라간 게 없어서 바닥권역에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갖고 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이슈는 인도네시아 이슈가 있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6월 달서부터 해서 이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이제 수출 금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요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어갖고 이제 살살살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시장은 순환매가 필요하니까 지수가 요 정도 올라왔으면 그동안 현대차도 많이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어요. 현대차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이제 좀 빠지네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삼성 SDI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애들도 최근에 잘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뭐 이거는 비철금속은 아니지만 뭐 철강주들도 그동안 빠졌던 조정의 흐름, 뭐 현대제철, 그동안 빠지기만 했던 흐름들, 그리고 고려아연.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주들도 워낙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저쪽. 근데 저는 대형주의 철강주를 좋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중소형주 테마에 니켈, 그다음에 리튬, 그다음에 이제 뭐 알루미늄 이런 이제 원자재 쪽에서 이제 바닥에 모여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좋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스권장이고 폭락 없어요. 테마 장세입니다. 그래서 테마 장세로 되는 거야. IT는 좀 조정을 받을 거고 눌려 있었던 테마주들은 이제 다시 또 뉴스와 재료에 의해서 무슨 뭐 재료가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정부에서 무슨 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슨 뭐 원자력을 돌린다. 뭐 원자력 확 움직일 거고요. 물론 원자력 테마주 안 봅니다 지금.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중국에서 뭐 히토류를 제한한다 그러면 뭐 히토류들도 그냥 다 상한가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움직이기 좋은 아니면 지금 뭐 현대차에서 뭐 OLED 최근에 그거를 이제 쓰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앞으로 전망이 좋아진다 얘기 나왔고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어제까지도 되게 강했죠. 또 오늘은 좀 빠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에 의해서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테마 장세. 그러니까 뉴스를 머금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식량 위기라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올해 내에서도 몇 번 얘기가 또 들려올 법한 그래서 그런 이슈에 있는 종목을 바닥권역에서 매매하다가 사고 팔고 하다가 물리면 뉴스 나올 때까지 그냥 가뿐히 냅둬도 돼요. 뉴스 나오면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매매 전략으로 뭐 끌고 가는 전략은 아니고 먹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안전하게 가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식량 관련주들이 매매하다가 물려도 안전한지 앞으로의 우리의 먹거리 사업이 중요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영원히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뭐 이슈로 인해 가지고 뉴스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저점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거에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 노란 톡방 지금 닫혀져 있죠. 아마 막 눌러도 안 들어와질 거예요. 제가 광고쟁이들이라도 많아갖고 항상 요 시간에만 잠깐 열어놓습니다. 열어놨군요. 제가 좀 전에 방송 시작할 때 열어놨나 봐요.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 방송 끝나면 바로 닫을 거예요. 왜냐면 광고쟁이 들어오면 여러분 새벽에 있잖아요. 닫는다 그래서 얘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얘네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잠복해 있습니다. 한 100명, 200명이 잠복해 있다가 아주 그냥 새벽에 난리를 쳐요. 그냥 쫙 올려요. 그냥. 그러니까 문 닫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잠복해 있는 애들이 게릴라 작전을 쓰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열어놓는 건데 그래서 요 시간만은 열어놓고 또 닫아놓으니까 그나마 좀 덜 하지 않나. 아마 다른 노란 톡방은 막 장난 아닐 거예요. 막 하루 종일 막 새벽 5시부터 막 5시 아니죠. 새벽 12시부터 새벽 5시, 5시간 동안 막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근데 저는 웬만하면 요 시간만 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여전히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해 줄 수 있을지 그 힘을 함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흘러가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매의 기회를 줄지 어떻게 안전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그 흐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저희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네,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주, 비철금속 관련주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알루코입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이건 박스권 매매 시장에서의 바닥 자리를 얘기를 많이 제가 했죠. 바닥 쪽에 있고 그다음에 5월 초에 장대 양봉을 한번 그려놓은 기준 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점까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있고 그다음에 오늘 첫 양봉이 나오고 있고 뭐 재료도 원자재 이슈 뭐 크게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 이슈가 원래 있었었는데 그래서 인니라 그러죠. 인도네시아에서 6월 달서부터 이제 수출 금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뉴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세력들이 올라가려고 하려 그러면 이제 거래를 실을 겁니다. 근데 위치를 보면은 앞전에 좀 이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앞전에 거래가 빌딩처럼 이렇게 3월 달에도 하나 서 있고 3월에 2개 서 있어요. 4월 달에도 2개 서 있고 5월 달에도 2개가 서 있는데 이제 6월 달에서도 한 2개는 세우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 둘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시소의 원리처럼 이것을 균형 잡기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단순하게 합니다. 근데 왜 균형을 잡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수학적인 원리도 있고 과학적인 원리인데 세력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저점 자리가 있어서 단타치기는 좋은 위치가 됐고 그다음에 보크사이트 그러니까 원료거든요. 알루미늄을 만드는 원료인데 그거를 이제 수출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가 그것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뭐 식료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광산들을 다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중에서 뉴스가 크게 터지면 관련된 그런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사재기가 벌어지면 뭐 하겠어요, 걔네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퍼주려고 전 세계에다 퍼주려고 사재기 합니까? 그거 갖다가 묶어놓고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의도들이. 그래서 바닥에 했을 때 단타치기 좋아서 오늘 천냥봉이면서 박스권 저점에 있으니까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럼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그렇죠. 자, 리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종목 어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알루코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점에 위치한 만큼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그 매수까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이 공략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사조동아원 매수가 1,028원에 만나봤는데요. 20%가 넘는 21.5%의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이어서 티플렉스 4,25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확인해본 조일알미늄 2,805원의 매수가에서 3.4% 수익률 달성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도 좀 강력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에 확인했던 세노텍은 2,115원의 매수가에서 0.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바로 월요일에는 신송홀딩스 7,4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이 매수가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죠. 고려산업 4,2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3%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99.3%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만나봤던 표적 종목 고려산업이 또 3% 수익률을 달성을 해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고려산업 흐름은 좀 어떨까요? 어제 갑자기 오후장에 막판에 그냥 한 번에 쫙 하고 올라가갖고 수익 달성이 되긴 했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다 못 팔았을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산업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가 저점이죠. 그 이전에서도 바닥에서 여기서 추천해서 그때는 이제 4,000원, 4,500원인가? 4,005원인가 4,010원인가 추천해서 21%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길래 다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래량도 괜찮고요. 바닥에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횡보하다가 올리면 올라갈 텐데 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4,200원대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들어온 거고 4,200원대에서 이렇게 확 튄 거죠. 4,325원 이렇게 확 튈 때 3%가 딱 달성이 됐는데 대부분 사람 이거 어떻게 팔아요? 그렇죠? 대놓고 있지 않고서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요. 지금 IT 섹터들은 지금 유럽 시장이 지금 저점이 깨져서 장대 연봉 하나 나왔죠. 그럼 얘네들은 잘 움직여야 박스권입니다. 살살살 밀릴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유럽 시장 살살살 밀리거나 박스권이면 미국 시장도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나 계속 또 IT주들 또 차익 실현 나오거나 그러겠죠. 아니면은 뭐 6월 달에 또 금리 인상도 한다라 뭐 이런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또 IT주도 조정을 받으면 그럼 뭐가 움직이느냐? 반대해서 안 움직였던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테마 장세로 바뀐 것도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 시장이 장대 양봉으로 뽑아 올렸다. 저 그러면 테마주 다 팔아버리고 IT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IT주들이 쭉쭉쭉쭉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테마 장세는 여전히 이어진다. 그래서 테마주도 섰고 IT주는 조정받아 사고 이 전략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시장 어차피 급락 없으니까 이렇게 대주산업 같은 애들은 고려산업 같은 애들은 밑으로 급락이 없으니까 갖고 있다가 또 금방 올라가요. 또 올라갈 때는. 뭐 재료 하나 딱 나오면은 러시아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흑해함대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배를 뭐 침몰시켰느니 어쩌느니 뭐 배를 못 가게 하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가끔씩 이제 칵칵 움직이니까 그때에서는 또 다시 3에서 5%는 또 단순하게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괜찮은 위치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급등명 중한 종목. 자, 5월 25일 날 지난주 드렸던 종목이죠. 얼마 안 됐어요. 자, 조일알루미늄. 이것도 알루미늄 관련주 쪽인데 그때 당시 이제 보크사이트 얘기를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6월 달서부터 그거를 이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다시 박스권 고점으로 금방 또 올라오죠. 거 봐요. 그때 2,800원대가 그렇게 낮은 자리가 아니고 애매한 자리였는데 사실은 더 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슈가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거래가 실리면서 뚫겠지. 뚫긴 하겠는데 언제 뚫을지는 그거는 세력들 마음인 거고 어쨌든 3%가 달성이 됐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2,905원인가 2,900원인가를 찍고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건데 다시 박스권 저점으로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저점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2,800원대 드렸지만 이번에 많이 내려오게 되면 뭐 2,700원 뭐 이하에서 또 사면은 그러면 10%는 나올 겁니다. 그 정도에서 사면은 10% 나올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이슈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때 한 3에서 5% 먹으면 팔라고 했었으니까 3.4% 나왔으니까 한번 올라왔죠. 그것도 내려오면은 또 올라옵니다. 아니 못 판 사람 있으면 또 올라올 테니까 거기서는 욕심이 나더라도 절반은 꼭 파시고 그리고 지금 삼화전기, 삼화전자, 페라이트 관련주서부터 해서 유닛머티리얼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히토류 관련주들도 다들 빨갛하거든요. 삼화전기는 지금 4% 움직이고 저러다 이슈 하나 딱 나오면 금방 확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게 움직이면 얘네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어제도 리튬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재료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뭔가 이슈와 재료들이 나오면서 움직이면은 금방 또 거래에 실리고 원래 한 방이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비철금속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매매로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고 튀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잘 요리를 하면 되는 종목이고요. 또 저점 내려오면 또 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알루코 가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종목들은 이제 조금 떠 있는 종목들인데, 자, 알루코는 60일선 여기 바닥하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이제 60일선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앞에 기준양봉도 있고 거래량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실리죠. 이렇게 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한 번 3,600원이나 뭐 이런 자리에서 한 번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아닐 거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뭔가 재료가 나오면 팍 하고 튈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천량봉의 종목이니까 3,400 한 30원 정도 들어오겠죠. 지금 35원인데 한 30원 정도면 가격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 삼화전기는 근데 저쪽은 히토류 관련주 쪽이고 얘네들은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 쪽인데 알루미늄이 뭐 차량 경량화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부품주에도 들어갑니다. 자동차 부품주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만드는 데도 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일단은 실적을 보면 괜찮아요. 자, 여기 보면은 기업을 내용을 보면은 뭐 알루미늄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죠. 계열사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뭐 방망 얘기 나와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디스플레이, 모바일, 전자부품 소재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부품, 그다음에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 뭐 LNG 저장 탱크 모듈 뭐 등등 해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회사가 좋다는 얘기죠. 실적을 잠깐 보면 실적이 뭐 지금 뭐 다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지만 얘네들은 202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기순이익이. 컨센서스는 미래 건 안 나오는데 계속 흑자 경영으로 2021년도서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에선 적자였는데 지금 흑자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우리가 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전기차 앞으로 뭐 시장들 점점 뭐 커진다라는 건 사실이고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도 그 전기차 배터리가 무거워가지고 어쨌든 알루미늄. 근데 알루미늄이 좀 비싼 게 좀 흠이에요.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자석을 붙여보면 안 붙어요, 그렇죠? 비싸요. 소재가 비싸서 비싼 고급차 정도에는 들어가는 이제 소재인데 왜냐면 철로 만들어 놓으면 한 2년 3년 타다 보면 다 녹슬어가지고 다 썩어 뭉들어지죠, 자동차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근데 우리나라 제네시스도 보면은 알루미늄 소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약간 좀 이제 고급 소재에 있는 건데 인도네시아가 6월 달서부터 수출 금지한다 그러니까 일제히 가격이 좀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거래량이 조만간에 실리면 그래서 패턴주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으니까 저점에서 잘 해서 갖고 있으면 조일 알루미늄처럼 아니면 뭐 사료주도 올라가는 것처럼 심심할 때마다 뭐 3에서 5%는 너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 괜찮은 종목이니까 한번 매매로 공략해 보기 좋은 오늘의 표육 종목은
알루코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알루코 매수가로는 3,43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해당 종목 매수가에 잘 도달할 수 있을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더 자세히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저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1-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 이 LCD 모듈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이 전기차 무선 충전기 관련주로 꼽히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거래일째 상승의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도 4%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상담자님 좀 오랫동안 보유하신 건지 아니면 오늘 고점에서 진입하신 건지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십니다. 8,607원에 46%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계속 보유하시면 이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은 기업 내용을 좀 볼게요. 보니까 일단은 디스플레이텍, 일단 IT 부품주로 되어 있고 LCD 모듈 뭐 등등, 뭐 디스플레이 모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 이슈도 머물고 있더라고요. 섹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거래량이라든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좀 전에 봤었던 알루코하고 비슷하죠. 그럼 공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저점에 닿을 때 이게 기준양봉이 이거예요, 이거. 이 기준양봉에서 자, 잘 기억해 보면 제가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한 3주 전, 4주 전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된 박스권이나 이렇게 된 박스권을 가지고 공략을 하면 된다 한 적이 있죠. 이거는 평행 박스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락이에요, 하락. 이거는 하락 트렌드 박스권인 박스권인데 이거는 그냥 하락하는 모양이니까 이런 건 안 돼요. 평행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건데 얘도 그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저점에 닿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저점에 닿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매수 가격이 8,600원이다.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장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은 돌파장보다는 박스권으로 내려올 때 사서 먹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드렸던 알루코 같은 경우도 밑에 이렇게 닿을 때 사면 돼요. 이렇게 밑에 닿을 때 이렇게 저점을 닿을 때 여기서 공략하면 이게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디스플레이텍을 예로 따지게 되면은 요 똑같죠. 이 윗꼬리가 달려 있는 3,800원대 공략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알루코를 갖고 왔느냐? 이게 바닥에 있으니까. 예로 따지게 되면 다시 디스플레이텍으로 가게 되면 알루코는 여기 기준양봉이 있죠. 아주 똑같습니다. 보자마자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기준양봉이 있잖아요. 윗꼬리도 있고 요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거래량도 있고 요 포인트를 보면서 디스플레이텍을 비교하면 거래량이 있죠. 좋아요. 좋은데 윗꼬리 있고 여기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밑에 기준양봉 요 자리 뭐 요런 자리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 닿았을 때 샀었어야 될 종목을 7,000원에서 7,500원 뭐 이하에서 사서 지금 수익 났는데 지금 다 팔아먹을까요? 아니면 99% 팔고 1% 남겨놓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거꾸로 매매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흐름이 좋은데 이거는 7,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추가 매수를 노려봐야 되는데 비중이 벌써 46%예요. 거의 뭐 반몰빵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밀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7,700원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잘못 사서 그렇지 그러니까 종목은 되게 좋은데 우리가 33을 아주 싱싱한 상상을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 썩힌 거
곰팡이 나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죠. 그러니까 산삼이라는 제품은 되게 좋은 제품이지만 그게 썩어 뭉들어지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영양가 다 빠지고. 그런 것처럼 잘못 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어긋나서 지금 그런 거지. 종목의 흐름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칭찬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종목은 좋지만 잘못 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통을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다시 만약에 7,500원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 다시 올라오면은 뭐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다시 매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자, 그러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매수 가격은 13,200원에 40%.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물렸던 거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2년 넘게 2020년도에서 뭐 이렇게 물려 있다가 2020년도 초반에 물렸는지 2019년도에 물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린 지 한 몇 년 된 것 같고 13,200원 한 이쯤에서 물린 거죠. 물타기를 했었으면은 최고점에서부터 해서 물타기 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멈춘 경우가 될 텐데 한 2년 고생하다가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오잖아요. 자, 얘도 보면은 우상향이에요. 이렇게 우상향인데 딱 정확하게 여기서 대가리 부딪히고 딱 내려가죠.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기똥차네요. 그렇죠? 딱 부딪히니까 바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대단한 비밀도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저점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에 내려올 때 사고 올라올 때 팔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벌써 2년 전에 물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3,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잠깐만, 13,000원하고 13,200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막상 거기 가면은 또 사람이 또 본전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가져갈까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은 또 고생하니까 한 13,000원쯤 가면 그냥 팔아주고 뭐 더 올라가도 어쩔 수 없죠. 팔아주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고요. 모험을 걸겠다라 그러면 한 5년, 10년 봐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13,000원 갔다가 떨어지는 거 1, 2년 생각하게 되고 또 횡보하는 거 1, 2년 생각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신 있으면 5년, 10년 가져가면 전 16,000원도 간다고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 장세니까 아니면 지수가 3,300을 뚫어버린다. 그럼 팔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일본도 33년 만에 고점 돌파했다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역사적으로 뭐 30년 만에 고점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은 뭐 그냥 냅둬도 되는데 우리나라 장은 아쉽게도 그런 장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가 지금은 유리하다. 만약에 이 얘기를 제가 취소한다라 그러면 지수가 막 폭등하면 그럴 때는 냅둬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매매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13,000원 정도까지만 보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금양 48,600원 30%. 48,600원에 30%.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아니요, 2달 반 됐어요. 48,000원대인데요? 2달 반 됐다. 네. 아, 여기서 사다가 수익이 날 때 안 파시고 지금까지 내려오신 거구나. 예, 그래갖고 더 사고 싶은데 더 사도 되고 이제 대표님 의견 좀 들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단타로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공매도의 표적 1등 종목으로. 그렇죠? 근데 공매도 얘기 나오는데도 급락도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딱 배수진, 뭔지 아시죠? 배수진을 예. 치고 여기를 손절선으로 보고요. 45,000원짜리 손절선을 보고 추가 매수는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매매로 생각하는 거니까 만약 45,000원 손절이 조금 깊다 생각하면 더 짧게 잡으면 되는 건데 뭐 47,500원 정도.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45,000원 두고 깨지면 그냥 깔끔하게 공매도 함께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팔면 돼요. 그렇죠? 45,000원 깨지면 이건 망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팔면 돼요. 왜냐면 45,000원 깨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일로 떨어지거든요. 3만 원, 2만 원짜리. 이걸 참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안 깨지면 말로만 공매도다 해놓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6만 원까지는 많이 빠졌으니까. 저는 근데 뭐 아직 그렇게 폭락하는 모습도 아니고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는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손절 라인은 꼭 45,000원 엄수하고
반등을 주면은 잘 파는 전략으로 단타 단기 매매는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알루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가로는 3,43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3,4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오후장까지 어떻게 흘러가나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746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화학, 철강, 금속 업종을 좀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이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는 특히나 이 금융, IT 관련주의 매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 보여집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563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0.28% 하락하면서 2,56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의 흐름 지켜주고 있습니다. 0.4% 상승하면서 860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6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강한 거죠. 왜냐하면 막 유럽 시장 1.7% 빠졌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한 0.6% 빠졌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장은 어떻게 빠지냐면은 코스피는 한 1.5에서 2% 정도 빠지고 코스닥은 한 3% 빠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막 여기저기 게시판에다가 막 난리를 치겠죠. 아니 못놈의 장이 유럽 시장 조금 기침했는데 우리나라 왜 박살나냐고. 그랬던 장이었었는데 참 봐봐요 한번. 지금 코스닥은요 플러스 납니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무역 지금 뭐 좋을 기미가 없어요 지금. 다 기대감이에요. 뭐 반도체 바닥을 칠 거다 기대감입니다. 숫자를 갖고 오라 그래요. 막상 가보면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닝 쇼크가 또 다시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나중에 뭐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를 봤을 때에서 성적표를 받아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주시장은 되게 강한 거예요. 이미 주시장은 원래 주시장은 6개월 선행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우리나라 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피도 과거 같았으면 벌써 장대 연봉으로 빠졌을 텐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박스권 장인데,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 시장이 계속 폭락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선물을 보면은 그래도 미선물은 플러스네요. 미선물은 플러스인데 뭐 오늘 뭐 장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봐야죠. 근데 일본 시장이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좀 올라가는군요. 자, 니케이 시장이 오늘 보니까 0.9%.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럽지만 고점의 박스권. 계속 신고가 갔다가 신고가 떨어뜨렸다가 또 신고가 갔다가 떨어뜨렸다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이제 박스권이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완전 바닥에서 그냥 바닥에서 싸우는 거죠. 신저점 갔다가 신저점에서 올라가고 또 신저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좀 짜증나는 박스권이긴 하지만 매매하는 사람들,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짜증나요 지금 이 장이. 왜냐면 막 시원스럽게 막 안 올라오니까. 근데도 최근에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향 박스권이 있고 평행 박스권이 있는데 저점에서 하면, 그래서 지금 뭐 엔터주도 괜찮고 로봇 관련주도 괜찮고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뭐 인공지능, AI, 뭐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대부분 떠 있으니까 떠 있을 때 하지 말고 내려올 때, 뭐 사료주들 내려올 때 이렇게 매매를 하면 장이 안 빠지잖아요 지금. 뭐 유럽 시장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뭐 작년처럼 막 박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박스권으로 저점 매수하다 보면 3에서 5%는 잘 들어주고, 근데 조금 욕심내면 5에서 10%인데 너무 욕심내면 20%, 30%를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종목들이 좋은 애들은. 근데 그러다가 먹을 때 못 팔면 또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생각하면서 매매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꼭 줬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미련이 없으면 절반 이상 왕창왕창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어차피 다시 지금 박스권장이라서 다시 밀려요. 뭐 10개 종목이 있으면 한 2-3개는 올라갈지 몰라도 7, 8개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아직 박스권장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먹으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계속 좋은 장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 전략을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에서 그리고 끝까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더 단단한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EN플러스입니다. EN플러스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2차 전지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확인되면서 벌써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 1,980원에서 지금 또 수익권역으로 전환을 하신 상황인데요. 2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더 보유하시면서 이 수익을 키워야 할까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EN플러스 이게 리튬 관련주인데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 지금 EV 첨단 소재도 5% 지금 강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조율을 하면서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거 보니까 일단은 리튬, 니켈,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EN플러스도 자, 차트를 보면 앞에 거래가 많이 실려 있고요. 많이 올라갔고 많이 조정받았죠. 60선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욕심을 낼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분할 매도가 가장 안정적인 전략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테마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거 돌파하고 막 날아가고 난리 불수를 쳐요. 뭐 고만 좀 가라 그러면 난 더 갈 건데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야 이씨 50% 올라가는데 이제는 고만 가야지 그러면 100% 올라가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이수페타시스 봐봐요 한번. 이거 11월 28일 날에 제가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 수익률이 50%인가? 50%인가 70%인가? 그거 자랑하면서 왔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조정받아도 또 넘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 번 움직이는 종목은 이게 신고점이란 말이에요. 신고점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점이에요. 신고점인 종목은 고만 좀 가라 하면 더 가는 그런 개구리 같은 청개구리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 방송 한번 돌려봐봐요. 근데 지금 왜 이거를 가지고 자랑을 안 하고 있냐면 의미가 없어요. 박스권장인데 이런 종목이 몇 개나 있다고.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정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폭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박스권 매매를 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수익률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봤는데 178%입니다. 11월 달에 들었던 건데 178%예요. 여기까지가 78%였는데 100%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게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한 방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장은 이런 장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시장도 3,300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EN플러스, 자 EN플러스 요거 같은 경우도 얘도 이수페타시스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욕심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움직인다?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 지금서부터 한 15,500원까지는 분할 매도하면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러고 나서 17,000원, 18,000원, 2만 원 간다 그래서 아씨 전문가님이 이거 분명히 안 간다 그래서 안 가긴 어디로 안 갑니까? 가긴 가는데 왜 욕심을 줄여야 되는지. 왜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IQ 170, 180 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IQ가 150이 안 넘으면 바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부 뛰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일부 뛰어나. 얘는 IQ 얘가 지금은 뭐 130으로 보이는데 얘가 나중에 돌파하면 180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런 건데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IQ가 180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130만 돼도 천재라는 소리 듣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수페타 씨처럼 모든 종목이 가는 재앙이 아니고 지금은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뭐 IQ 한 100 정도만 돼도 뭐 감사한 마음으로 사고 팔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평균 종목은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욕심내지만 말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오이 솔루션 4만 원에 30%인데 한 5, 6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네. 네. 근데 자, 얼마라고요? 3, 4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오케이, 근데 알겠습니다. 2만 원만 올라오면 매도하고 싶은데 2만 원 오겠습니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어요. 근데 2만 원 매도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까지 버텼으면은 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워낙 바닥이라서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갈 수 있으면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마음이 급해. 아유, 너무 안 가서 조금 불안해서. 일단 회사가 적자인 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근데 2만 원은 너무 싸게 파는 거고요. 한 2만 2천 원 정도 오면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네. 2만 2천 원 정도는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더 보유하셔라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해당 종목 어떻게 될까 참 많이 고민하고 계셨는데 22,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주셨습니다. 22,000원 도달하게 되면 지금처럼 다시 전화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 매수가는 17,700원에 3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나 휴대폰 부품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조금만 더 상승하면 네, 매수가에 닿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IQ 200 종목이네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17,700원이면 잠깐만,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자, 역사적인 신고점이 지금 현재 17,38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점보다 더 비싸게 주신 거라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치고 뭐 가격이 중간에 뭐 바뀌었나 보죠 뭐. 자, 어쨌든 35%인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역사적인 신고점에 사면은 어려워요. 저 반대로 왜 4,000원에서 안 사시고 여기서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싸게 산 다음에 물어보면 제가 좋은 얘기하지만 비싼 자리에서 물어보게 되면 단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단타는 어떻게 치는 거냐면 16,000원이 깨지면 깔끔하게 손 들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16,000원이 깨진 다음에 던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걸 깨고 또 신고점으로 18,000원, 2만 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욕을 하게 돼요. 아이씨, 이정수 전문가님이 16,000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는데. 근데 그게 단타의 숙명이에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라는 건 16,000원 깨질 때 안 던지잖아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떨어져요. 그럼 얘가 어디로 떨어져요? 12,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일이 벌어지게 되면 최고점에 물려서 무슨 일이 돼요? 작년에 최고점에 물린 종목들 뭐 하고 있나 봐봐요. 줄줄줄줄줄 1년 동안 이러고 있지. 거기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신고점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단타는 손절만 잘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이 손절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최고점에 걸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식이 배신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건데 주식이 배신한 게 아니고 그 종목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싸게 샀는데 여전히 강하고 거래도 지금 세게 실렸잖아요. 그러면 16,000원이 안 깨지면 버틸만 해요. 어차피 또 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 정상적인 흐름의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수익에서 뭐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관점이라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6,000원 깨지고 그러면 그다음 지지라인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깨지면 그다음 라인은 14,000원이고요. 이거 깨지면 12,000원인데 12,000원 이하로는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2,200이 깨진다. 그러면 저는 이거 10,000원 봅니다. 2,200 깨지면. 그러니까 지수에 맞춰서 목표치는 달라지는 거니까 안 좋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16,000원 지지하고 수익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마무리하고 오늘 목요일이죠. 자, 그러면은 내일 금요일인데 일단은 계속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니까 알루코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네요. 거 봐요. 슬금슬금 바닥에 있는 것들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매매하기 너무너무 좋은 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